기상청 예보국장 지내신 이우진 이대 과학교육과 초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은 지금 현재는 빠져나간 거죠? 네. 예. 강도는 어땠습니까? 강도는 뭐 현재는 중급 정도의 예. 그러니까 아마 초속 최대 한 30m 정도 되는 앞으로 점점 빠르게 이제 북상하면서 약화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 태풍이 이 경남 해안 쪽에 접근할 때는 거의 강한 세력을 유지했었거든요. 예. 마이삭과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마이삭과 아마 이제 그 해안에 접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거나 마이삭보다 뭐 조금 이게 워낙 이제 그 초강력 태풍에서 빠르게 약화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근사하거나 조금 약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요. 예. 대신 이제 이 태풍의 특징은 강풍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마이삭보다 더 영향 범위가 또 포괄적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영향권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태풍 반경이 워낙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몇 시쯤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 지금 굉장히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이제 밤이면 이 저 좀 태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남부 지방부터 점차 이 강한 그 강풍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예. 중부지방은 밤늦게까지도 영향권에 있겠군요. 그렇겠습니다. 예. 태풍 하면 어떤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 뭐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네. 하는데요. 이번 태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도 지난 마이삭과 유사하게 이 바람과 비가 모두 동시에, 다 예. 네, 상당한 그런 태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태풍이 지난주에 마이삭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네. 다시 왔는데 어떤 이건 기후 변화의 특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뭐 강도도 꽤 센 중급 이상의 태풍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약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제 보통 태풍이 하나 발생해서 소멸되면 그 다음 태풍은 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아니면 상당히 먼 예. 거리에 있다든지.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이 태풍이 마이삭이 종료되기 전에 그 길목 부근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달아 이제 오게 된 것 같고요. 예.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일본에 이제 태풍이 한 뭐 7, 8개씩 상륙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상황하고 조금 뭐 어떤 면에서는 닮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그런 어떤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는 기후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건 뭐 경우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여름 장마부터 생각해 본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이례적으로 발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북쪽에는 기압골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집중 호우성 구름이든 또는 태풍이든 그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구조로 이번 여름 동안 이어졌던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잠시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네. 그동안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저희 MBC로 들어온 제보 화면 좀 보신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상무 기자. 태풍이 경로 따라 올라오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태풍이 이제 울산 지역을 지나서 강원도 강릉 주변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제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 하이선의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를 넘는다고 하죠. 울산 동구 방어동 성끝마을의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아예 날아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언뜻 공사 현장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부엌 싱크대 등 집 내부가 훤히 드러나 있고 천장이 있어야 할 곳엔 나무 골경만 남았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집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오늘 오전 8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 상황인데요. 노란색 건물 외벽이 떨어져서 반대편 도로까지 날아갔습니다. 소방관들이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옆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전 9시쯤 포항 남구 대잠동의 출근길 도로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나무가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쓰러집니다. 다행히 차량은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번도 경북 포항 지역인데요. 달리는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강력한 섬광과 불꽃이 튀겼습니다.
전봇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건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전봇대들은 이렇게 연이어 쓰러져 있고 끊어진 전선도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호우 피해 영상입니다. 경북 군위군 북해면의 한밤 마을인데요. 불어난 하천에 마을길이 완전히 끊겨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두동강이 났는데요. 마을 주민분이 길을 되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오전 9시 반쯤 고성군 상황인데요. 장대비에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들이 겨우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건물 중간중간에 저렇게 까만 구멍이 나 있는데요. 해안가에 부는 강풍에 빌딩풍까지 겹치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지금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내주신 다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금 파도 피해 상황입니다. 경북 영덕군의 축산면 상황인데 파도가 마을을 덮치면서 집들이 예. 네, 온통 희뿌연 파도 거품에 뒤덮여 마치 눈이 온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아, 주택이 완전히 뒤덮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집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계속해서 보내주신 영상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상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도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태풍 하이선의 위력이 어떤지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주민 봉병문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봉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봉병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3시 30분 이후부터는 강한 바람만 불고 비는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예, 펜션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피해는 네. 없습니까, 따로? 네, 피해는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람이 강할 때는 어느 정도 강도였습니까, 봉 선생님? 작년 같은 경우나 이번 그 미사 가곡에 저기 했을 때는 소나무가 뽑힐 정도의 바람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 소나무가 뽑힐 정도의 바람이었다는 말씀이 요번 태풍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강한 바람만 불고 있고요. 예, 예. 엊그저께 태풍이 왔을 때는 소나무가 뽑힐 정도였습니다. 아, 예. 근데 가옥은 괜찮으셨습니까? 네네, 이상 없습니다. 예. 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바람만 강하게 불고요. 예. 빗물은 하천이 범람하다가 지금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 하천도 범람을 했군요, 이미. 네, 했습니다. 네. 예. 그 물 피해는 없으시고요, 그로 인한. 네, 피해는 아직 없고요. 아, 나무가 뽑힐 정도면 어떤 다니시던 동네 주민들 어떤 인적 피해 같은 거 없습니까? 네, 주민분들은 그 새벽부터 예. 그 비가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예. 마을 해관으로 다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댁에서 피하신 게 아니고 마을 회관 쪽으로 피하셨군요. 네네, 여기는 그 마을 주민분들 거주 지역이 상습 피해 지역입니다.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예.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 그러셨죠? 아까 여기가 정동진 바닷가에서 5분 거리입니다. 정동진천이라고 합니다. 예, 봉 선생님 댁도 상습 피해 지역인가요? 예, 바로 개천에 붙어 있습니다. 정동천에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펜션은 다행히도 이번엔 그런데 침수되거나 하진 않았군요. 네, 침수는 안 됐고 마당까지는 지금 개천이 넘쳐가지고 물은 들어왔다 지금 빠졌습니다. 아, 예. 계속 아직도 비가 더 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울릉도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 하이선이 위력이 어떤지 현재 울릉도에 계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울릉도입니다. 예, 울릉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현재 울릉도는 초당 27m에 이르는 굉장히 강한 강풍과 함께 파고 6, 7m에 지금 파고가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저희 기지가 있는 북서청의 경우에는 주변 지형이 막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이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는 현재 약한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의 측으로는 울릉도의 경우에는 오후 4시 무렵에 가장 강한 파도가 울릉도에 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현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장님 계신 곳은 연구소 내인가요, 그럼? 네, 연구소 내에 지금 현재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바닷가가 바로 보이시는 상황인가요? 네, 이쪽이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바닷가가 보이고 있고요. 예. 현재 울릉도 남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파도가 강하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 지금 파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앞쪽은 한 2, 3m, 3, 4m 정도로 약한 편인데 저희가 지금 기상청 그 울릉도 동쪽에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쪽 자료는 현재 한 6, 7m가 파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별다른 어떤 주민들 피해는 혹시 들으신 건 없으시고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9호 태풍 때 그 울릉도의 최대 파고 한 19.5m 정도의 굉장히 그 이례적인 파도가 쳐가지고 그 50톤 그 테트라포드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피해는 없으시군요, 아직 다행히. 예, 아직은 태풍이 오후 4시 정도에 가장 강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직은 큰 피해 상황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 4시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현재 울릉군에서는 태풍 하이선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릉도 전 해안가에 걸쳐가지고 도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안가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울릉도 주민들은 단체 그 채팅방을 꾸려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이랄지 피해 상황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긴장 늦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울릉군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예, 다시. 자, 아직도 울릉도는 들으신 대로 굉장히 어떤 높은 파도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이번 태풍이 굉장히 반경이 넓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저번 마이삭하고 비교해서 넓습니까? 마이삭에 비교하면 이제 그 초속 15m 정도 되는 그 반경이 한 25% 정도 더 큰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 태풍의 핵심 중심부,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바람이 부는 구역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중간 중심 부분의 강도는 비슷하고요. 네. 범위는 넓고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중심 부분의 강도는 그 정도 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규슈 부근에 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매우 강한 태풍 예. 세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났지만 일단 이게 대한해협을 건너면서는부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 변화를 보이면서 좀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시점에서의 뭐 강풍 세기를 이렇게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을 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금 관측돼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조금 더 약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은 예. 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규슈 지날 땐 굉장히 강했던 걸로 네. 184만 명이 대피를 했다고 네. 그러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심각했나 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 우리 8호 태풍 바비가 올라왔을 때도 상당히 세력이 강했지 않습니까? 예. 다행스럽게 그 태풍은 한 반경 한 100km 이상 우리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 형편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태풍이 우측 반원 쪽에 주 강풍대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이 아마 해안 부근 여기까지 아마 영향을 미쳤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진로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상청이 이번 태풍 관련해서 진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 상륙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상륙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진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진로 예측을 할 때는 다양한 이제 컴퓨터에서 계산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참고하지만 또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과거의 통계 이런 경험들을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예. 지금 지난번 마이삭 때하고 이번하고 물론 이제 접근하는 경로는 좀 달랐지만 일단 그 경남 해안 쪽에 접근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유사한
북향 성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이제 굉장히 깊게 파인 기압골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상호작용에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 태풍이라는 열대 성질을 가진 것과 이 중위도의 이런 이 편서풍 파동계하고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난번의 경우는 마이삭은 이제 그때 한기가 내려오는 걸 감안해서 좀 더 뭐 기상청 예보 쪽으로 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영향보다는 아마 그 기압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북향하는 성분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통 이 미국 허리케인 센터 같은 경우도 24시간 진로 예측 오차가 한 40km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변수들이 작용하다 보면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자료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예측과 이번엔 그럼 우리의 예측과는 어느 정도 그렇게 차이,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게 뭐 자세한 건 뭐 자료를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느껴지는 이유는 해안선으로 비켜간다 그랬다 상륙을 해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태풍이 우리나라 쪽에 오게 되면 보통 이제 한참 발달 중에 있을 때는 눈이 뚜렷하고 동심원 형태의 구조를 이제 가지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이렇게 이번 같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오다 보면 주 강풍력이 비대칭적으로 상당히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이나 북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디로 이 진로가 됐든지 간에 주 강풍 영역이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동해안 쪽에 이 부산 쪽에 경남 해안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아마 이제 주로 이럴 때는 특보를 참고하면서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태풍의 강도를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 초강력, 강력 뭐 이런 말, 그건 어떤 기준인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강도 등급이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물리적인 태풍의 특성하고 실제 이것이 나타나는 재해 정도를 상관을 맺어야 사실은 이 국민들이 대피 요령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에 그 재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등급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해서 그런 등급을 이제 세운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초강력으로 분리됐다가 강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강력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초강력이면은 뭐 아주 튼튼한 이런 건물도 이제 상당한 피해가 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심부 강한 바람에 띄에 있을 때는. 그렇다면 초강력이다가 지금 현재 이건 강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경남 쪽에 이제 그 대한해협 쪽에 접근할 때는 이제 강한 등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도면 이제 저 뭐 그 건물 같은데 외벽 같은데 이렇게 피해가 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뭐 심할 경우에는 큰 선박도 계류 상태에서 좀 이탈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더 등급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유리창이 이제 바람에서 파손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약해지면 이제 파편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이고요. 현재 상황은 이제 동해 바다가 워낙 지금 풍랑이 그 파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과 함께 그런 이제 월파에 관한 이런 침수에 관한 부분이 이제 바람과 함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해 주신 초강력, 강력은 중심이었던 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태풍마다 중심 세력만 가지고 알 수 있기보다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으로 바람이 아주 넓은 범위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의 경우처럼요. 그래서 꼭 중심부 그리고 또 실제 피해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또 중심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또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중심부만 가지고 우리가 그 태풍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따지기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느냐, 네. 그게 기준이 돼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초강력, 강력을 따지는데. 네. 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비는 이제 그 이 태풍이라는 거는 이제 바람과 비와 또 상류할 경우에는 해일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재해 등급을 매길 때 보통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등급을 나누긴 하지만 편의상 이제 바람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게 관례죠. 그렇지만 예. 사실은 이게 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이제 해일 피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태풍 특보를 낼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만족을 하면 이제 그 특보를 내게 돼 있는데요.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지자체나 이런 방제 기관하고 이 정보 전달할 때 이번 태풍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세부적인 걸 알려드려야 이제 예. 더 효과적인 방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기상청으로서는 이번 태풍이 바람이냐, 비냐, 해일이냐 같은 어떤 가장 위험한 측면을 강조해서 더 예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아마 세 가지를 다 이제 강조해서 예.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번 태풍의 특히 특징 중 하나가 바람의 범위가 넓다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요. 네. 동해 전역이 영향을 받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반경이 넓은 곳은 보통 초속 15m나 17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몸을 가누기 힘든 정도의 예. 그런 외곽이 이제 한 반경 한 350km 정도 된다는 예. 뜻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재해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넓은 범위에 이제 바람을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한 25m 이상 부는 한 반경 한 120, 30km 이 정도 부근이 이제 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아,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반경 120, 30km 정도의 영향권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지금 북상 속도가 뭐 한 시속 60km 정도 되니까요. 예. 아마 그 핵심권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다로 진출했기 때문에 점차 벗어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에 한 초속 15m 이렇게 되는 강풍구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 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바람은 그 정도. 이제 비는 이제 당초 기상청이 뭐 100에서 300mm 그리고 많은 곳은 400mm 이상 예보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예. 그게 근접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강수량이 이제 점차적으로 대폭 줄여가는 단계이고요. 다만 이 강원 이제 북부 이 태풍이 좀 나가긴 했지만 맞바람을 받는 이 강원 북부 쪽은 여전히 좀 비바람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자세한 상황은 예.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예. 그렇다면 오늘 가장 늦게까지 조심해야 될 지역분들은 강원도 북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태풍이 좀 북상하더라도 풍랑이 여전히 강하기 예. 때문에요. 파도 그 해안 조심하셔야- 지역은 예.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서 바람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마이삭 때도 많은 비가 온 데다 이번에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산사태도 여전히 좀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원 전역이 좀 늦게까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북부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는 네, 네. 산사태, 비, 네. 바람 모두 조심, 네, 네. 파도 다 조심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고 위기는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점차 이제 남쪽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또 다음 태풍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 지금 최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당장 뭐 1, 2주 사이에 눈에 띄게 이렇게 발달하거나 이런 것 조짐은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가면 어쨌든 지금 인도양에 있는 그 열대 지역에 이제 굉장한
구름대가 보통 이렇게 동진에서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북쪽에 이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기압골도 이번 이제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상호작용해서 조금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당분간은 어떤 큰 변수가 있기 어려울 것 같지만 좀 후반부부터는 9월 후반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9월 중후반부부터는 여전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9월, 10월에 한 9개 정도 태풍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중 통상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미 지금 9월 초에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중순이나 후반부에 또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1, 2주 안에 어떤 눈앞에 당장 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렇게 네, 네. 이제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좀 낮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더구나 그게 발생해서 이제 한중일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아직 발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당분간은 좀 낮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우선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